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세회계법인의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갑작스레 치러진 것이만큼 인수위도 없고 따라서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실 텐데, 저는 이제 세법을 다루는 한 전문가로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었다 싶은 점에 대해서 감히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여론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세율을 낮춰달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세율에 대한 구조를 개선하기에 앞서 2020년에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되게 좋아질 무렵에 꼬마 빌딩 감정 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꼬마 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됐을 때 종전에는 기준시가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납세자가 감정 평가를 해서 과세 표준을 산정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소급 감정해서 무리하게 과세를 하는 사안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그리고 6월 10일에는 사무처리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비상장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조차도 감정평가를 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기준시가는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가치를 매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측별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감정평가를 한다면은 누가 의뢰하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뢰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평가가액에 있어서 왜곡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금을 매기는 수단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국세청이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율을 낮추기에 앞서 무리하게 과세 표준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0년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감정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다면은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게 만짐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비상장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아닌, 즉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면은 그로 인한 부담과 그로 인한 번거로움, 그리고 비정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상적인 집단에 대해서 과세 형평이 맞다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세율을 개정하기에 앞서 과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게 감정평가를 적용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세인데,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구세라 그래가지고 각 지자체에 귀속이 되는데, 이것이 지역 간의 불균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재원도 부족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표가 낮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재원도 부족해서 그 구에 대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쉽게 말해서 부자 동네, 즉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동네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구에 대한 살림이 풍족해지고,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더 오르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고 과표가 올라가고 등등에 따라서 부자 동네는 계속 부자 동네가 되고 가난한 동네는 계속 가난한 동네가 되는,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는 현상 중에 하나로서 이 재산세가 각 구에 귀속이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재산세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세입에 대한 구조는 지역 간 불균형을 더 심하게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만큼 이 부분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가 계도적인 측면의 성격으로서 시행되는 게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세무 위험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 회사가 휘청휘청거리고 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세무조사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게 아닌 계도적인 측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세무조사를 길게 함으로 인해서 납세자와 국세청, 즉 과세권자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계도하고 또 지식을 쌓는 과정으로 인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적출세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과세가 되는 만큼 납세자와 국세청
국세청 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 또는 어떤 세무 위험이 발생되기 전에 선행적인 하나의 수단으로서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는 조세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조세 지출이 많다는 것은 조세 특례 제한법 등을 통해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법인세율이 9%, 19% 등등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 실효세율은 너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세 지출이 너무 많고 세액 감면이나 공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조세 형평의 근간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1억을 버는 사람은 세금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비슷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세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발생되고, 그 조세 저항에 대한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등등 악순환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세 형평을 저해하는 게 조세 특례 제한법이거든요. 조세 특례 제한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취지는 납세자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끔 해서 건전한 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조세 특례 제한법의 가장 큰 취지일 텐데,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은 더 이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취지로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다고 해서 창업을 하는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은 없을 것입니다. 창업을 해놓고 보니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즉,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취지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명분으로만 작용되어 있는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은 점진적으로 폐지나 또는 축소를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조세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내지 않는 납세자가 굉장히 그 형평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되고, 조세 저항, 행정력 낭비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감하게 조세 특례 제한법을 줄이고, 다만 조세 특례 제한법을 줄이되 법인세율을 낮춰서, 어차피 실효세율만큼 부담하고 있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그 세율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는 게 맞지, 감면이나 공제를 잘 이용하는 법인은 실효세율이 낮고 잘 이용하지 못하는 법인은 많이 내고, 이런 것은 조세 형평이 맞지 않다. 따라서 반드시 제고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세 법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단계로 나뉘어서 조세심판원이라든가 아니면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법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법원은 그 독립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조세심판원의 심판관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행정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또는 기재부나 이런 국세청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세법원 제도를 차용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조세법원이 생겨야 되고, 독립성은 물론 전문성을 갖춰서 납세자의 권익이 구제돼야 된다. 그래서 건전한 조세 문화가 이룩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조세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감히 조세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수에 대한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꼭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언제나 안새 스마트한 선택 송도에 숫자 위에 신뢰를 더해 프로답게 안새 외계 안새 the best answer.